먼저 정면 돌파라고 언론에서 많이 썼는데 정면 돌파가 아니라 등 떼밀려서 해명을 하는 모양새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당초에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소 엄호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오늘부터 보니까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본인이 다 해명해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저는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입당을 요구했거나 또는 권유했던 사람들이 요즘 윤석열 전 총장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 총장이 최근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보가 기대치에 비해서 좀 실망한다라는 의견이 당 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환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보기 정치하지 말고 빨리 링 위에 올라오라고 했는데 계속 혼선이 허듭되다 보니 이게 야권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시험대에 올라서 본인의 위기관리 능력이라든가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정면 돌파가 아니라 등 떼밀려서 나온 모양새가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본인이 직접 입장을 내놓지 않고 전원 정치하고 있다, 뭐 간을 보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정면 돌파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등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나온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울러 또 야권 내에서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하는 양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은 어제 입장을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추가 대응이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이 추가 대응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네. 일단 이 엑스파일이나 이런 걸로 음모론을 펼치는 정치인들이나 방송 패널들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뭐 많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신 있으면 내용을 공개하세요. 명예훼손이 겁난다고 하는데 공익에 의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공개를 해야 그걸 알고 해명을 하고 추가 대응을 할 텐데 공개하지도 않고 잔뜩 냄새만 풍기고 있는 게 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가 자주 쓰는 전형적인 공작의 냄새를 풍기는 이 정치 공작입니다. 이런 네거티브, 음모론 정치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한번 심판을 받았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는 이런 식의 이 음모론 정치로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 야당 지도부 할 거 없이 좀 규탄하는 그러한 발언이 저는 나오는 게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누군가가 이 괴 문서에 담긴 내용이든 그렇지 않은 내용이든 간에 검증을 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대변인 차원이나 여러 윤석열 전 총장 측 공식 입장을 통해서 해명도 하고 검증도 받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나오고 있는 괴 문서나 엑스파일 같은 경우는 실체도 없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입니다. 정말 검증해야겠으면 무엇을, 어떤 요소를 검증해야 될지 조목조목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들고 나오니까 지난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도 오늘 본인의 SNS 게시글을 통해서 내가 이 엑스파일 봤는데 아주 인권 유린적인 측면이었다. 그런데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남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야기가 야권 내부에서 나온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권 내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다른 유력한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마도 뭐 이 야권 내부에서의 세대 교체라던가 정치 교체를 마뜩치 않아 하는 이 중진들 같은 경우도 윤 전 총장에게 썩 호의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야권 내부의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결자 해제를 해야죠.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장성철 소장이 직접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이 엑스파일을 전해받았는지, 네. 뭐 본인의 말로는 정보에 능통하다고 하는데 이게 국정원 출신이다 아니다 별의별 말이 돕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 이름도 못 밝히는 정보통들에 의해서 이렇게 농락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여권도 같이 가지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야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 숨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얘기하지도 않고 무작정 검증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것이 한국 정치의 지금 현실이냐,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설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뭐 방금 장 평론가께서는 여권이건 야권이건 어디가 연계됐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 부분 모두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어제 윤 전 총장은 일단 가정법은 썼습니다.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했다면
불법 사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여당은 또 해괴망측한 주장이다 이렇게 좀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장 평론가께서는 엑스파일과 관련돼서 그 내용이라든가 존재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아울러 여권에서 공작했다라고 사실은 이 파일을 들고 나온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엑스파일이라는 문건을 본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누가 준다는 사람이 있어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음모론 냄새나는 문건을 봐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만 처음으로 이 문건을 봤다고 공개적으로 알린 장성철 소장이 직접 공공기관이 개입한 게 아닐까 의심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여권에서 작성한 것 같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야권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방송 나와서 한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계좌 정보나 자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결국 금감원이나 국세청 같은 공공기관이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 소장이 본인이 직접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공공기관이 개입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공공기관이 개인의 사적 정보를 이렇게 엑스파일 형태로 정리한 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불법 사찰이고 선거 게이트죠. 저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좀 믿지 않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마냥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선 이미 선거 게이트가 한번 있었고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죠. 문재인 대통령 친구 울산시장 만들겠다고 청와대 정무, 정책, 민정 라인이 총동원되어서 굉장히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불기소 처분 내려졌지만 검찰에서는 상당한 의심의 사유가 있다고 단서도 달아놨습니다. 정권 바뀌면 다시 수사하겠다는 뜻이죠. 이미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이런 민감한 부분을 여권이나 공공기관이 나서서 네. 안 만들었다고 마냥 믿기는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각종 공공기관의 지금 명예도 실추되고 있는 것이라서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장 소장이나 이 엑스파일에 입수한 분이 개인에게 자꾸 무슨 폭탄 떠넘기기처럼 네가 공개해라 내가 공개해라 할 게 아니라 네. 그냥 수사기관에 들고 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럼 수사기관에서 이 문건이 어떻게 작성되어서 입수됐고 유포됐는지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에 의한 여지는 없는지 조사하면 될 일이고 엑스파일이라는 문건 안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증명해 줄 겁니다. 오늘 마침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찰에서 다시 검찰에서 재배당했던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또 송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네. 수사기관에 맡겨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텐데 갖고 있다는 분들은 많은데 왜 수사기관에는 안 돌리고 자꾸 방송에서 국민들 눈을 현혹하는 그런 발언만 계속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방금 장혜찬 평론가 말씀하신 내용은 그 장모의 추모공원 소유권 편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저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겁니다. 이 엑스파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본 사람은 야권 인사고 이것을 보고서 더 이상 방어하기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모아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만약에 정말 그 본 사람의 주장대로 기관이 개입한 것 같다. 이 부분이 맞는다면 불법 사찰일 수 있고요. 여권의 공작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네. 사찰을 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번에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치인을 검증할 때요. 형사적으로 처벌의 수위에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비단 주머니 세 개 얘기 안 하고 형사적으로 밝힌 건 뭐 제대로 수사를 받아라. 도덕적으로 밝힌 거는 본인이 소명하면 된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상태라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떤 제가 보기에는 TF를 꾸리거나 전문가들이 구성될 수 있는데 그런 상태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용의 실체적인 증명에 있어서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게 많은 질문이나 여러 가지 취재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 이 언론과 국민 앞에 나서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그 얘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정치권 얘기를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가운데 한 명이죠. 김재원 전 의원입니다. 이 출처에 대해서 여당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는 윤석열 엑스파일이 아니라 송영길 엑스파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보호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얘기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좀 아까 방금 전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거리두기를 하는 듯한 양상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대응에 나서는 게 옳지는 않다. 경거망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건 맞죠, 평론가님?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짜증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심지어 그 민생행보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통 긍정적으로 보기 마련인데 과거에 구태정치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 아니라는 취지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이나 지금 한 발언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또 하나 이 엑스파일 문제를 넘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과 정치적으로 무엇을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내부에서 소통이 잘 아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사실 리더격인 본인이 그것을 방어를 해주거나 내가 포용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겠다라고 설득을 해야지 경질론이 나온다거나 망신을 주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윤석열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엑스파일일 수도 있지만 용인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동훈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났다. 경질이 아니라 자진 사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또 이동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가 취재를 해서 방송에서 말했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이동훈 위원이 말한 내용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주말 사이에 식사 자리를 따로 가지면서 형 동생으로 남기로 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여전히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캠프라던가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처음에 구출될 때는 많은 시행착오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 신인, 사실 따지고 보면 아직 정치 선언도 안 했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좀 어폐가 있죠. 그런 과정에서 정무적으로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는 것을 빨리 겪고 예방주사 맞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이토록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30% 후반대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정무적으로 능숙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이 무도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는 모습, 그 우직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무적으로 약간의 미스가 초반기에 발생하는 것 전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이게 국민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곧 있게 될 정치 선언에서 그 원칙을 지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던 그 윤석열 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초창기에 여러 논란들은 자연스럽게 다 덮이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반론 하나 드리자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감장에서 보여준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반문재인층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지를 했다가 요즘 보니까 더 잘할 사람이 혹시 최재형 감사원장인가? 아니면 유승민인가라는 것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PNR 여론조사에서는 5% 정도 전주 대비 떨어졌고요. 네. KSY 조사,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가 보통 조금 더 공신력 있다고 정치권에서 평가를 받죠. 전주 대비 이번 주 초 여론조사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네. 조사 기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야권의 지금 대선 잠룡들이 풍년인 건 맞습니다. 최재형 원장도 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성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오다 보면 약간의 분산 효과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여론조사 수치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급하게 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세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어찌됐건 지금 야권 안에 있는 여러 잠룡의 지지율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엑스파일 방어에는 조금 거리를 두는 사이에 또 당내 잠룡으로 꼽히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를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는 행보일 텐데 장혜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니 당대표가 당연히 이 소속의 광역단체장 만나는 게 시기가 또 시기니까요. 저는 당연한 일이고 잘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당대표 입장에서 당 안에 있는 좋은 분들에게 힘 실어드리는 것도 박수 칠 만한 일이죠. 뭐 나쁠 게 없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원희룡 지사의 최근 행보를 매우 칭찬해주고 싶어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진석 전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에 합류했다는 발표가 났는데 이분이 현재 서울시 2030 비전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윤 총장 측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흔쾌히
좋은 분이니까 네. 더 많은 능력 쓰셔야 된다면서 캠프에 합류하는데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의 주자들이 협력하는 좋은 모습인 것이고요.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엑스파일 논란이 불거졌을 때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거는 야당 지도부가 나서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부 다른 야권의 후보들은 이때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 확인되지도 않은 괴문서를 근거로 윤 전 총장을 흔들고 본인들 지지율 높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데, 그에 반해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건 야권에서 공동 대응해야 된다는 네.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걸 보고 이 두 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큰 정치를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석준 실장 같은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윤석열 캠프로 가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야권 내에서 또 힘을 모으고 물론 또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면이 펼쳐질 수 있겠죠.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안인데,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 참여 선언, 대선 출마 선언은 언제 하는 걸까요? 하기는 하는 걸까요? 당초 전해지기로는 6말 3초, 그것도 27일 일요일 즈음이 될 것이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좀 날짜가 애매한 것도 같습니다. 평론가님,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공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따로 알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단순 지지자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다만 네. 처음부터 이동훈 전 대변인이 27일이라고 확정해서 말했던 게 아닙니다. 27일 전후라는 표현을 네. 분명히 썼고, 그 다음에 이상록 대변인 같은 경우는 6말 7초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써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언론계에서 27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취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목소리도 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7일 이후에 6월 마지막 주 평일이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관측을 하고요. 아마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그래봤자 이제 7초라고 해도 이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아있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6월 말이나 7월 초 평일 중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당일에 공지하는 게 아니라 아마 날짜가 정해지면 며칠 전에 언론에게 고지를 하겠죠. 네. 그러면 27일 이전에 고지를 하게 되면 27일보다 며칠 늦춰진다고 해서 큰 동요가 일어나거나 변수가 생기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날 저는 반전의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나서면 네. 그 직접 나서서 정치 선언을 하고 기자들에게 질의응답 받는 모습을 보면 그 한 장면을 보고 국민들이 아마 2020년 국감에서의 그 장면을 많이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6월 한 달 동안 잇따랐던 여러 가지 비판들, 시행착오가 있다, 전원정치다, 이런 비판들은 일시에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주 평일 안에는 아마 대권 출마 선언을 할 것이고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아니요, 제가 확인한 사안이 네. 아니라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네. 거죠. 다음 주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길잖아요. 다음 주가 다 6말 7초입니다. 7월까지도 그러니까요. 가기 때문에. 그래도 월, 화, 수, 목, 금 중엔 하루일 건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네. 높지 않겠냐고 관측을 하는 것뿐이고요. 이건 네. 이상록 대변인이 밝힌 6말 7초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네. 추론을 하는 것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받는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동훈 전 대변인이 발표를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큰 변수가 없다면 그 같은 또 국민의 여러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저와 비슷하게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엑스파일 질문 등에도 분명히 답을 할 것이다. 이 부분까지 한번 좀 그러면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당내 여러 가지, 당은 아니죠. 캠프 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고요. 메시지도 엇갈려서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선, 조금씩 발표하면서 캠프의 구성을 갖춰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정치 선언 등등을 하면서 동시에 엑스파일 의혹을 넘어서고 대권까지 잘 속도를 내서 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전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경제 문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서도 다음 대선 후보나 대통령의 자질로 경제 문제를 자꾸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네. 국민들도 이 어려운 민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아마 좀 구체적인 전략을 보여달라,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윤 전 총장이 어느 정도 준비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만약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라고 본인이 직접 나선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대선 주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최근에 큰 정치 이렇게 모호하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전에 언론에서 2대 미스터리로 안철수의 새정치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말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 3대 미스터리로 윤석열 전 총장의 큰 정치가 뭔지 도저히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선 선언할 때 국민들 앞에 본격적으로 서는 것이니까요. 도대체 큰 정치가 어떤 것인지 이번에는 애매모호하지 않은 화법으로 말해주길 바랍니다.